무역의 이익과 무역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개방경제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무역 이전 폐쇄경제에서 균형점은 A점이 되겠습니다. 무역 이전에는 자기가 생산한 것만큼만 소비를 해야 되니까 생산균형점, 소비균형점이 A점이 되고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인 이 선의 기울기가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역 이후에 가격이 PW로 바뀌었다면 생산점은 B점이 되고 소비점은 C점이 되면서 후생 수준이 W0에서 W1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 이후에 생산과 소비가 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역 이후에 비교 우위제의 생산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재화의 생산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다시 생산점이 폐쇄경제에서 A였다가 무역 이후에 생산점 B점으로 되니까 Y제의 생산은 이만큼 줄고 X제의 생산이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직각인 형태라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대 가격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생산점의 변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리카르도 모형과 같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인 형태의 경우에는 상대 가격이 바뀌게 되면 한 재화의 생산에 완전 특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이 그림에서처럼 볼록한 형태,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상대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생산점이 A점에서 B점으로 바뀌어 가지만 여전히 완전 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 특화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생산 균형점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전환율 MRT XY하고 상대 가격. 다시 말해서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이 상대 가격하고 접하는 점에서 생산 균형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 균형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XY하고 상대 가격이 접하는 점. 그래서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그 점하고 접하는 점에서 소비 균형점이 이루어진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의 이익과 특화의 이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을 하게 됐을 때 교환으로 얻는 이득, 특화로 얻는 이득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역의 이익은 교환의 이익, 특화의 이익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교환의 이익은 무역을 통해 외국의 재화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하여 얻는 이득이고, 특화의 이익은 무역 이후 비효율적인 비교 열의 산업에서 효율적인 비교 우위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함에 따라 소비 가능 영역이 확대되어 얻는 이득이다. 그래서 교환의 이익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되겠고, 특화의 이익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다시 A점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폐쇄 경제의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생 수준은 W0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국제시장 가격이 PW로 바뀌었는데 생산점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고 소비만 이 가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이 가격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D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후생 수준이 W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W0에서 W1으로 후생 증가는 생산은 변하지 않고 소비만 바뀐 거니까 이것이 교환의 이익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소비 측면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이제
MRTXY와 이 가격이 접하는 점으로 생산이 이동한다고 하자. 이 B점이 그 점이죠. 그래서 생산 효율적인 B점으로 이동해 간다고 하면 이제는 소비점이 C점이 되면서 후생 수준이 W1에서 W2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W1에서 W2로 후생 증가는 가격의 변화는 없이 생산점만 바뀐 거죠. 이 생산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 가능 영역이 이렇게 확대된 거죠. 그래서 W1에서 W2로 후생 증가는 생산의 변화로 인한 후생 증가니까 이걸 우리가 특화의 이익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조건이 변했을 때 이 교육 조건의 변화가 후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나라가 X제를 수출하는 국가고 이 나라가 Y제를 수출하는 국가다면 국제시장 가격이 1번, 2번에서 결정이 됐을 때 이 X제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2번에서 가격이 결정될수록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교육 조건이 개선되니까 후생 수준도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살펴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시장 가격이 P1W였다가 국제시장 가격이 P2W로 바뀌면 X제의 상대 가격이 더 경사졌으니까 X제의 상대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이 1번에서 2번으로 바뀐 것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일 때는 생산점은 여기, 소비점은 여기, 후생 수준은 W1이었는데 가격이 P1에서 P2로 바뀌니까 생산점은 B점에서 소비점은 D점에서 후생 수준은 W1에서 W2로 이렇게 증가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X제를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이 나라는 X제를 수출하는 국가죠. X제를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X제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무역의 이익이 점점점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 다음은 어포곡선으로 도출하고 이 어포곡선을 이용해서 무역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균형을 살펴보는 것은 이 두 나라 무역이 균형하는 점에서 재화의 상대 가격,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포곡선인데요. 이 오포곡선은 X제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포곡선입니다. 오포곡선이라는 것은 상대 가격이 P1에서 P2로 바뀜에 따라서 수출 X를 이만큼 수출하고 이만큼 수입하고 X를 이만큼 수출하고 이만큼 수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 오포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오포곡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으로부터 유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1의 상대 가격에서는 이 나라는 이만큼의 X제를 수출하고 이만큼 Y제를 수입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하고 이 P1일 때 이 삼각형이 같은 면적입니다. 같은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P2가 되니까 이 나라는 X제를 이만큼 수출하고 Y제를 이만큼 수입한다는 건데 이 삼각형을 이 기울기가 이 P2 기울기가 되겠고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수많은 가격선을 그리고 그 가격선에 따라서 이 삼각형을 찾아내고 그 삼각형을 여기에 옮긴 것이 이 오포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Y제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X제를 수출하는 국가 오포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Y제를 수출하는 국가는 그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P1이라면 이 가격선하고 오포곡선이 만나는 점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오포곡선은 Y제를 수출하는 국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그으면 이만큼의 Y제를 수출하고 이만큼의 X제를 수입하고자 한다.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P2는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Y제를 수출하고 이만큼의 X제를
수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나라의 오포곡선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수출하고자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이 점이 무역균형점이 되겠고, 이 무역균형점에서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자,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나라는 YG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YG를 이만큼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는 YG를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YG를 이만큼 수입하려고 하니까 YG 부문에서 뭐가 발생하는가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 그리고 XJ 부문에서는 이 나라는 XJ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XJ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XJ를 수출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만큼 XJ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XJ 입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X는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PY는 수요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PX, PY 이게 지금 상대 가격인데요. 이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이 PW에서 이쪽으로 벗어나면 가격이 이렇게 PW 상태로 다시 회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국제시장 가격의 결정 방식은 우리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가격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